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시험 전체 97강 주제인 지역사 유형의 공략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유형은 제가 다룰 이 한능검 정규 강의 그 100강 중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솔직히 거의 탑 3 안에 드는 최강 고난도 유형입니다. 이 유형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 외울 거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사 유형은 통합사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속할 수 있는 한능검의 최고 난도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 유형에 대한 그런 공략법, 암기법, 전략 같은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빡센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암기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은 이미 우리가 앞서 다룬 유형들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총 복습하는 단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이거 다루면서 키워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 거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 여기는 내용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유형을 공략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각자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7강 주제 지역사 유형의 공략법입니다. 당연히 지역사니까 뭐 고대시대만 어느 지역 아닐 거고 뭐 고려시대만 이런 지 아닐 거고 현대사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기는 전범이고요. 난이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울 건데 안타까운 거는 이 유형의 출제율은 진짜 높아요. 거의 90% 이상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출제된 대표적 유형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솔직히 1급을 노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여기 있는 유형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1급이 안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나는 완벽하게 데뷔하고 싶다. 한 번쯤 가볍게라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각 지역과 관련된 사건,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능검의 지역사 유형 출제 원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 또 정답에서 각 지역 관련 사건, 인물, 문화유산 등이 출제되고요. 한능검에 출제된 지역사 유형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지역사 유형의 출제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에 지역사 유형의 출제 원리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옛날에 만든 그 지역사 유형 공략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략해야 될 지역사는 이 크게 4가지 스타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엔간한 유형의 80% 내지 넓게는 90%는 다 여기 속해요. 그래서 90%까지 아니더라도 솔직히 80% 가까이는 이 유형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중심적으로 공략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지역사 유형은 예를 들어서 뭐 문제 뭐 한 40번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문제에서 뭐 문화유산 어떤 사건 이런 걸 제시해주고서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 관련된 문화선 사건 등을 문제 및 선지에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게 기본적인 지역사 유형 특징입니다. 두 번째 B타입 특정 지역의 문화 관련된 사실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좋을까? 그 강화도 배도쳐요. 강화도. 그 강화도에서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키워드 있는데 뭐 참성단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단군의 재산 곳입니다. 아니면 뭐 정족산성 이런 거 주면은 정족산성은 이거는 뭐 병인양요 관련된 거고 아니면 뭐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뭐 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조금 더 세부적인 거를 묻는 B타입인데 이 경우에는 정답 키워드가 다른 지역의 사례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강화도 지역 내놓고서 정답 선지는 아예 뜬금없는 뭐 검은도라던가 아니면 뭐 제주도라던가 이런 아예 관계없는 걸 줘가지고 이 지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C타입. 솔직히 여기 있는 유형들은 좀 난이도 높은데 일단 C타입의 경우에는 이 A랑 B타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낯선 문화선들을 주는데 선지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걸 주는데 이 특정 문화선 한 개만 정확하게 알면은 선지와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제시합니다. 이건 이따 무슨 소리인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D타입.
한반도의 지도 지하고 각 지역의 사건들을 다양하게 추적 방식인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냥 대충 한반도 놓고서 뭐 서울 지역, 뭐 전주 지역, 부산 지역, 뭐 여기 강릉 지역 여기 점쳐놓고서 여기 지역의 사실, 여기 지역의 사실, 여기 지역의 사실, 여기 지역의 사실 이거 내는 게 D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유형의 시험 문제 나왔다. 망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 솔직히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 한데 각 지역 관련된 사례를 모두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보시는 회차에는 안 만나시기 바라고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조금 꼼수적인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 유형도 그 문제 번호에 따라서 그 정답 선지도 그 시기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사 문제를 낸 번호대가 예를 들어서 10번대라 가져간다면 10번대쯤이면 상대적으로 고려시대라던가 아니면 조선시대 사례를 정답으로 조금 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솔직히 조선시대면 10번대보단 20번대가 조금 더 그럴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만약에 지역사 유형이 40번대 후반대에 나왔다면은 그 정답 선지도 조금 시기 흐름을 타가지고 현대사랑 연결되는 걸 조금 더 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는 아닌데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못 풀겠다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각 지역의 핵심 키워드 다룰 건데 이런 식으로 문화유산 사건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앞에서 다 다뤘으니까 깊게는 안 다루고 그냥 가볍게 설명하는 것을 보충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성지역. 이 개성지역 경우에는 현대사의 그런 통일교류 일환으로서 개성공단 건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월대라는 거는 일종의 고려 궁궐터예요. 그래서 이 개성지역은 아무래도 고려의 수도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게 좀 많고 이 선주교의 경우에는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피살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개성지역의 대표적인 상인은 송상으로서 이 송상은 사계치부법이란 독자적인 회계법을 썼고 뭐 왕건능 아니면 공민왕릉처럼 뭔가 고려시대 왕과 관련된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개성지역에도 첨성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탁자형 모양의 첨성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첨성대 말고 고려시대 버전 첨성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잘 구별해주세요. 그래서 개성지역 사건으로는 최충원 정권 시기에 그런 신분해방 운동의 일환인 만적회담과 6.25 전쟁 당시 정전회담을 첫 개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판문점인데 처음 개최한 곳은 개성입니다. 자, 두 번째 공주지역. 공주지역 경우에는 공산성 이게 백제의 대표적인 그 산성인데 산성 아니고 그냥 성이요. 아무튼 백제의 대표적인 성인데 이 공산성에 인조가 이괄의 난이 발생했을 때 피란한 장소로서 활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석장 유적은 공주지역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무령왕릉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금치 기념비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동학농민 운동 관련된 지역이 또 공주 지역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건으로는 이 헌덕왕 시기에 웅천주 도독인 이 김원창이 반란을 도모했었고 그리고 망이망소인의 난이 정중부 정권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자, 세 번째 논산. 논산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보불상인 논산과 독사 석조 미륵보사 이상 있고 이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는 그런 일종의 사찰인 개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태사의 경우에는 왕건과 관련된 키워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백장군 유적지로서 황산벌 전투 관련된 지역이고 도남서원 이 김장생과 관련된 서원이 위치했습니다. 자, 다음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거 주목하면 좋은데 일단은 조금 섞여 있는데 일단 뭐 강화도 조약 개항 지역 그리고 또 사건에 맞는 거고 그리고 내상이라는 약간 좀 일본과 교류한 상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산 지역에는 동삼동 패총이라는 진짜 말 그대로 조개덤이 발견된 신석기 유적지가 있고 백산상회라 해가지고 이 백산상회의 경우에는 안희 선생님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지었다고 해야 하는 이 백산상회가 이 임시정부를 지원해준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조계라는 일종의 그런 외국인들이 조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고 초량회관이 있으면서 약간 일본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게 부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 지역에는
이 기유약조를 통해 가지고 소량이랑 두모포를 기용하는데, 이 두모포에서 일본인들에게 좀 세금을 많이 부과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무력 시위가 발생한 두모포 수세 사건이 발생했었고, 의회단 대표적 인물인 박지혁이 부산경찰서에서 의거 활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이라 가지고 이거는 2002년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제 경기 대회고요. 그리고 송상현, 이거 잘못 적혀있는데 이거 송산 아니고 송상현입니다. 송상현. 그래서 이 송상현이랑 정발이 순전한 장소로서 임진왜란 초기랑 관련된 지역이고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입니다. 자, 다음 안동 지역 관련된 거로는 대표적으로 이황과 관련된 도산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이라 해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용의 생가인 임천각이 있고요. 그리고 태사묘란 거는, 이거는 여기는 이 고창 전투를 승리로 이끈 새 인물을 모신 일종의 사당 같은 것이고, 하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 지역에서는 고창 전투를 통해 가지고 왕건이 그 후백제의 견학에 승리했었고 곤민왕이 피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인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고, 이 조개라는 키워드가 부산 지역이랑 인천 지역 둘 다다 보니까 좀 구별지고 뭐 차이나타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역시 강화도 지역 계양지고요. 비주가 도읍회, 그 미추홀이 있던 게 여기고, 그리고 이 6.25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북한군에게 역전한 그런 계기를 가져온 거랑 관련된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제 대회를 열렸었는데, 이거 한번 키워드 나온 적 있어가지고 참고해 두시고 재물포 조약을 체결한 곳과 관련된 곳입니다. 자, 다음 전주 지역. 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전이라 해가지고 이성계 그 어진을 모신 그런 일종의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조실록이 그 사고가 위치한 대표적 지역입니다. 그리고 견훤의 후백제 도읍지로서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동고선성이 언급될 수 있고, 그리고 당시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그 전주 화약을 체결한 곳인데, 그래가지고 풍남분이 관련 키워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동구 삼성을 좀 더 외우세요. 자, 다음 진주 지역. 이 진주 지역에는 촉성루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누각 중 하나인 촉성루가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김시민이 진주 대첩 통해가지고 임진왜란 당시에 왜구 방어했었고, 임술농민 봉기가 발생해가지고 당시 그 진주농민 봉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박 교수가 안익사를 파견돼가지고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형평사 성립돼가지고 형평운동과 관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평양. 평양의 경우에는 이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민족학교로서 신민의 키워드랑도 관련된 곳이죠. 그리고 사건으로는 좀 많은데, 강주룡이 을밀대 고공농성을 하면서 이 당시 좀 거의 진짜 목숨을 걸면서 조금 투쟁했었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한 곳이고, 송죽회라는 약간 좀 여성과 관련된 독립운동 단체도 만들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송죽회는 1910년대 초반쯤 맞아서 한 13년쯤 그때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수왕 천도한 지역이고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발생한 곳이어서 역시 이것도 박 교수가 한 건데 신미양요의 배경이 됐었죠. 그리고 이 물산 장려 운동의 시작 지역이고, 무신정권 시기에 조이총이난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때 조이총이 평양의 서경 유수건요. 그리고 평양서 전투가 발생해가지고 당시에 조명연합군이 임진의 당시에 일본군을 무찌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거. 비교적 출제율이 낮은 지역사인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역사 외우는 게 어렵다면은 앞서 다뤘던 지역이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고, 여기 있는 것들은 출제율이 좀 낮으니까 앞에 9개만 엔간해서 외워도 엔간한 지역 공략되니까 거기 중심으로 조금씩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강진. 강진의 경우에는 여기 지역에 유독 고려청자를 조금 많이 만든 지역이고요. 이 정약용이 유배된 지역 관련된 다산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정약용의 경우에는 이 신유 박해를 계기로 유배가 됐었고, 그리고 무의사 극락적이라는 그런 무사선 있고, 이 백년사 존재가지고 이 요새가 고려시대 승려예가 신앙결사 운동과 관련된 사찰이 여기입니다. 자, 다음 대구 지역. 대구 지역은 경상감염이라는 그런 관찰사가 머문 곳이 하나 있었고, 달성동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대구 지역은 이 공산전투 때 803에서 견훤이
그 고려의 왕건에게 승리해가지고 당시 그 부하인 신순경을 전사시킨 곳이고, 그리고 개항기 시기에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고,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4.19 혁명의 그런 도화선이 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요. 다음 부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설명할 건 없고, 이 부여 지역의 대표적 문화선인 관북리우적, 그리고 조금 수도를 이렇게 좀 둘러싼 나성, 그리고 산 대표적인 산성인 부소산성, 그리고 능산이 고분군에서는 백제금동 대학로가 발견됐었는데, 이 백제금동 대학로는 불교랑 도교의 성격이 융합됐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 곳도 역시 부여 지역입니다. 자, 다음 서울의 경우에는 이 덕수궁 석조전이 있어가지고, 이 석조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됐었죠. 그리고 위례성이라 가지고 백제의 수도가 있던 곳도 여기고, 이 위례성이 솔직히 약간 좀 지금 지역 때문에 좀 경기도로 보는 것도 있고 서울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한능을 추진하는 기준으로는 일단 서울 지역에 있는 쪽도 낸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송파구 지역에 있는 거, 그리고 이 북한산 순수비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조선식상은행이 건립된 지역인데, 이 조선식상은행은 당시 의회단 인물인 나석주가 의거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석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식상은행과 더불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도 폭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보안이랑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는 황국중앙총상회처럼 뭔가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개항기 시기에 일제 등의 일본 등의 이런 이권 침탈을 반발하는 그런 단체들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에 삼전도비가 건립된 곳 관련된 곳도 서울 지역입니다. 자, 다음 수원. 수원은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뭐 일단 나해석 거리 있었고, 수원화성, 그래서 장안문, 팔다문 좀 이런 거 외워두시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방어 관련된 거는 그 공신돈이란 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성벽에다 뭔가 이거 삥 뚫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포 쏘는 거, 그건 하면 되고, 그리고 장용영 외영이 있는 곳이 수원이에요. 그래서 그 내영의 경우에는 수도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고, 외영의 경우에는 여기 있었다, 그 외워두시고. 자, 그리고 원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지역 계양지고요. 경원선이 설치됐고, 원산학사라는 최초의 그 근대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정현석이라는 인물이 이걸 설치를 좀 건의했었고, 그리고 이거 빼고, 그리고 쌍선 총관부가 그 고려시대 후기에 조금 만들어졌었고, 이 당시 문평 라이즈 선 회사에서 그런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구타한 것을 계기로 그 총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주 지역 경우에는 만상이라는 상인이 활동했었고, 이 백마산성에서 당시 병자호란 때 항전한 임경업의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이성계가 어 요동정벌의 불가론 사불가를 내세우면서 1388년에 회군한 지역이고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한 장소, 그리고 흥화진, 그러니까 이건 서희 강동 육주랑 관련된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데, 동시에 양규가 거란의 2차 침입을 방어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천안인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관, 약간 이건 조금 군대를 다녀보신 분들이 좀 익숙할 것 같고, 군필들, 그리고 망향의 동산이라 가지고 약간 좀 이거 위안부 관련된 곳이고요. 그리고 아우르 상태라 가지고 이거는 유관순 여사가 3.1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은 3.1 운동과 연계를 될 수 있고,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두세 철당관이라는 그런 좀 불교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에는 광종의 연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흥덕사지에는 이 직지심체 요절, 그러니까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했다, 현존한 가장 오래된 그 활판 이세물,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서원경지 관련돼 가지고 민정문서 관련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인좌회단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비 장수왕의 중원 고구려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김효누의 오차방, 그러니까 김효누는 처인성 전투에서도 활동했었고, 충주성 전투에서도 활동했었고, 그리고 노공과 담요 같은 약간 좀 노비들이 몽골에 치 방어했었고, 탕금대 전투를 해가지고 심립이 임진왜란 때 배수진을 치고서 항전한 지역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일단 여기 있는 게 제가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역사 A 유형입니다. 이 B 유형이고,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다음에 다룰 98강 내용을 좀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키워드가 안 잡히시면은 98강을 참고하신 다음에 보세요. 이거 한해서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 공민항, 왕건능 이런 거 있고요. 첨성대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경주 지역 헷갈리지 말라고 주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만월대 그리고 선주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개성 지역이라 했습니다. 자, 1번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의 항전. 자, 이거는 경기도의 남한산성과 관련된 곳이죠. 틀렸고요.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자, 이거 서울에 있죠.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 틀렸고요. 자, 3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굴 사건. 이거는 맨날 오답 선지로 나오는 건데 충남 덕산입니다. 안 맞고요. 4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에만 도보. 이게 정답이고 5번 직지심시우조 간행된 거 제가 청주 흥덕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역사 유형은 이렇게 각 지역의 문화산이랑 사건들을 둘 다 외우시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특정한 한 성 관련된 걸 다 모아놨는데 자, 1번 프랑스군이 의궤를 약탈. 자, 이 외구장과 병인양요 때 약탈된 곳입니다. 맞고요. 자, 2번 조일수호 조교가 체결된 곳. 이건 조금 모를 수 있는데 연무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연무당에서 당시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당시에 뭐 한국 측 대표인 신원과 일본 측 대표인 구로다 기요토카가 같이 협의했습니다. 자, 3번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전. 자, 광성보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그래서 어제연, 광성보, 수자기, 뭐 로저스 제독 이런 거 다 외워두시고 자, 4번 정독산성 양원수 부대가 적군을 물리친 곳 맞죠? 그래서 정독산성은 병인양요 그리고 광성보는 신미양요 이거 중요하고요. 자, 5번 초지진. 이 초지진 솔직히 말하면 신미양요 키워드인데 자, 영국군이 불법을 점령한 거. 자, 이거 거문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 되게 깊게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정답 키워드는 아예 다른 지역에 줘가지고 조금 풀이는 쉽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사실 이거 갖다가도 이거 고구려비면 충주 지역 아닌가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7층 석탑 그러니까 자, 안 볼 수 있는데 이 타평리 7층 석탑이랑 이 창동리 마을 열애상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걸 한능검술 왜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고구려비 광개도 대왕lum인가 중원고구려인가 헷갈렸다 쳐보시나 이거까지. 근데 제가 강조한 C타입이 어떤 거냐면 이것들을 다 모른다 가정하더라도 결정적인 거. 그래서 결정적인 거 하나만 알면은 그 결정적인 키워드가 선지랑 이게 연결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이 문제 스타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스타일은 당분간은 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동안 나왔던 트렌드니까 주목은 해두세요. 아무튼 1번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활자 가능. 자, 청주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청주입니다. 충주 아니고요. 2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충남 덕산. 자, 3번 실내 배수해진을 치고서 외군항전. 자,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모르겠어. 근데 탕금대는 내가 아는 걸로는 탕금대는 신립이 배수진 치고서 임진왜란 때 항전한 지역이야. 이것만 알면은 내가 이게 충주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탕금대는 신립이랑 연결돼. 이런 식으로 선지랑 매칭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주는 게 C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역을 모르더라도 조금 풀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유형인데 아마 이건 당분간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트렌드란 거 알아두시고 정답 3번이고 4번 명신종의 제사 지내는 만동묘가 건립된 거는 이거는 괴산 지역이에요. 괴산. 그래서 이건 아예 관계가 없고 자 5번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 도모한 거 이거는 개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각 지역의 문화상 일일이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조금 고민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입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 아무튼 관련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D타입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각 지역에 있는 거 정확히 알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이런 유형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아무튼 1번 지주 문제초에프 와서 소작쟁이. 자, 이건 암태도 소작쟁이를 말하는 건데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남 신안입니다. 안 맞고요. 2번 상권 수호를 위해 한국중앙통사회관 조직. 맞죠? 서울 지역이에요. 정답 2번이고 자, 3번 김광재대 발효 국채보상운동. 자, 이거 대구 지역이고 자, 4번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 장려 발족. 자, 이거 평양이고요.
자, 5번 백정에 대한 차별적 배려 조선형평산. 이거 진주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게 약간 조금 여기 지역에 내면은 이게 여기 있는 거 안 보고 그냥 이거 마 지역 아닌가 이렇게 푸신 분도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생각보다 놓친 분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맞긴 맞는데 여기는 라가 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마의 지역이고 이건 라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히 읽으시는 좀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9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초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는 수가 적고 다음 98강에서는 다양한 섬의 지역에 대한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